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바다로 변할 때 배수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하수관 배수구가 각종 쓰레기로 막히거나 악취와 해충을 막는다며 일부러 막아놓는 경우까지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바다로 변한 주택가 도로. 사람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이 들어차자 119가 출동해 3톤가량의 물을 빼냈습니다. 물이 빠진 뒤 현장엔 악취가 코를 찌르고 주민들은 큰 비가 올 때마다 길이 침수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만 왔다 하면은 물이 많이 고이고 배수구가 다 있거든요. 쭉 가시다 보면 그런데 물이 안 빠집니다. 인근 배수구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하수구들이 담배꽁초와 낙엽 등 각종 쓰레기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하수관 배수구 청소는 진행되지 않아 곳곳이 꽉 막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배수구는 아예 장판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악취가 심하거나 모기 등 해충이 들끓는다며 일부러 막아놓은 겁니다. 주차에 밀리지 쓰레기 밀리지 하니까 이게 또 아래 식당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전부 다 버리니까 그걸 막았어요. 이러다 보니 기습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관 배수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도로와 주택까지 침수되기 일쑤입니다. 이 개수도 너무 많을 뿐더러 쓰레기 그런 게 집수구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바로바로 또 쌓여버리는 거라. 하수관 배수구 준설과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해 평균 13억 원. 무심코 버린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 등이 상습 도심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 시민 2명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가 추가로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6월 15일 저녁 7시 25분에서 45분까지 제주시 1도 2동 자매국수 본점에서 연동 3회인 호텔로 6월 16일 저녁 6시 48분에서 7시 5분까지 3회인 호텔에서 동문시장으로 16일 밤 8시 10분에서 28분까지 동문시장에서 3회인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제주도는 택시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같은 장소와 시간에 택시를 탄 승객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고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어용 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군사 정권 때와 닮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MBC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40년 된 낡은 방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공영방송 MBC.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규정된 공영방송으로 그동안 선거토론회와 재난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선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MBC 역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MBC가 상당히 독립적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어떤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유튜브 등 해외 OTT 등장으로 각종 영상 콘텐츠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익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MBC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MBC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저는 재원의 일부를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MBC는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분담하면서도 지원받는 항목은 없어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불리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선정주의적인 어떤 방송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 요구에 저희가 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낡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이 오랜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만큼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퇴직한 가장이 대출까지 받아 피자집 차렸다가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망한 이른바 생계형 창업의 실패 사연입니다. 현실에선 다반사입니다. 지난 2018년 기업 생멸 행정 통계를 보면 소멸 기업이 69만 8천 개, 그중 94%가 개인기업, 즉 자영업자였습니다. 10곳 가운데 3곳 넘게 1년 안에 망했고 10곳 중 7곳이 5년을 못 버텼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가 5년 생존율 30%를 웃돌았고 경남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이 공급 과잉이라는 점.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우리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는 중남미 농업국과 유럽의 관광 주력국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친 겁니다. 너무 어려워. 상가 이거 못 그렇고 대학가기 엉망이나. 그럼 2학기도 지금 이리 식으로 가보면 장담을 못 하니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1조 8천억 원. 1인당 평균 1억 1,6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 소매업을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창업이라든가 혹은 어려운 이 자영업을 유지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되는 업종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임금 노동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정부가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전 예약제 대신 다른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까다로워지면서 휴가철 국내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백사장을 가로 세로 4m의 사각형 구역으로 나눠 예약한 피서객만 해수욕장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백사장 출입구는 하나로 통일해 예약 없이 찾아온 피서객을 막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을 모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예약 없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출입을 일일이 막기가 어렵고 억지로 막기라도 하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한 곳이라든지 해수욕장 지정 구역이 아닌 곳은 출입자 통제와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가능한 해수욕장도 있겠지만은 좀 불가능한 이제 마을 해수욕장 이런 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해양수산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사전 예약제 대신 피서객이 해수욕장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중입니다. 확산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지자체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런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해수욕장의 방역 대책 수립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쾌청할 걸로 보여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모레 수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잦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평년보다도 높은 기온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구름이 적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0도, 서부가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27도, 동부가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현재 기온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제주 지역에서도 관측됐습니다. 부분일식은 어제 오후 3시 53분부터 6시 12분까지 진행됐는데 제주에서는 태양 면적의 57%가 가려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뚜렷하게 초승달 모양을 이룬 태양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별빛놀이공원은 부분일식 진행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도 관측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 일식은 10년 뒤인 2030년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5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관세청은 최근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산포항 내국인 면세점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뱃길이 끊겼던 성산항에는 다음 달 7일부터 전남 녹동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취항하는데 내국인 면세점은 다음 달 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의무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내고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도 개선안에는 카지노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갱신 허가제와 JDC 이사장을 도지사가 추천하거나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도의 제2차 추경 예산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를 새로 발굴해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3,7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됩니다. 제주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민 68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만 6천 명으로 전체의 14.5%입니다. 유엔은 65살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4.1%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노년층의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제주 지역 60대 이상 소비자들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 422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증가했고 남성이 64%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소비자 상담이 많은 상위 5대 품목은 스마트폰이 78건, 이동전화 서비스 76건, 택배 화물 순으로 나타났고 상조 서비스와 건강식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